많은 부모가 이렇게 믿습니다. 칭찬만 많이 하면 아이 자존감은 저절로 자라지 않을까. 실수했을 때 다그치지 않고 덮어주면 자존감은 지켜지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감은 따뜻함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 그리고 요즘 자주 놓치는 엄격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팁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 자존감의 본질. 자존감은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적이나 능력은 변할 수 있지만 자존감은 아이가 삶을 헤쳐나가는 뿌리가 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또래 관계에서 당당합니다. 반대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리고 남의 인정에 매달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무대 발표라도 어떤 아이는 틀려도 괜찮아 라며 다시 도전합니다. 반면 또 다른 아이는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며 아예 시도조차 멈추죠. 여러분도 아이가 실수했을 때 순간적으로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말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아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왜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니? 라는 반응을 한 적은요? 잠시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 두 번째, 부모의 말. 부모의 말은 아이 자존감에 직접 닿습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아이는 자신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자존감을 세우는 말,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내가 우리 가족이라 행복해, 과정 칭찬, 결과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참 멋졌어, 도전 격려,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시도해본 게 중요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동생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넌 원래 못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칭찬에도 디테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와 잘했다 라고만 말하면 순간 기분은 좋습니다. 물론 그 칭찬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과장된 칭찬을 하게 되고 아이가 느끼는 칭찬의 기쁨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 혹은 그 과정을 칭찬한다면, 예를 들어 네가 색을 다양하게 섞어본 게 참 좋다,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라고 담백하게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구체적 시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무심코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표현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웨그 연구에 따르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작은 말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작은 깨달음 세 번째, 부모의 행동. 말뿐 아니라 행동 역시 아이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수 허용. 아이가 블록을 쌓다 무너뜨렸다고 해봅시다. 왜 자꾸 실패하니? 대신 잠시 지켜보고 한 번 더 해볼래? 라고 권합니다. 부모가 옆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선택권 주기. 파란 옷 입을래? 빨간 옷 입을래? 이런 단순한 선택도 아이에게는 주도권 경험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과 책임감이 함께 자랍니다. 일상 속 교감. 특별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대화, 함께 걷기, 저녁 식사 같은 시간이 더 큰 힘을 줍니다. 아이는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메시지를 배웁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바로 답을 알려주면 결국 물어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반대로 조금 기다려주면 결국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이의 실수에 바로 개입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잠시 기다려주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아이 자존감을 키우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 네 번째, 엄격함의 힘. 많은 부모가 걱정합니다. 엄격하면 아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따뜻함 없는 엄격함은 상처를 남기고 엄격함 없는 따뜻함은 공허합니다. 규칙만을 강조하게 되면 조건부 사랑처럼 느껴지고 불안, 회피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과 엄격함이 함께하게 되면 규칙과 존중이 함께 서게 되고 안정감과 성취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지켜냈을 때 네가 끝까지 지켜낸 게 보기 좋다 라는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존감의 승리가 됩니다. 실제 연구도 이를 지지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권위적 양육, 여기서의 권위란 따뜻함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위적 양육이 아이의 사회성, 학업 성취, 정서 안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분명한 학급일수록 학생들이 오히려 더 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작은 깨달음 5번째. 자존감을 해치는 습관. 비교하기. 형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아이는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조건부 사랑.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는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늘 긴장하며 불안을 안고 삽니다. 과잉 간섭. 모든 걸 대신해주면 자기 효능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를 격려한다는 이유로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비교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말이지만 아이 마음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남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아이는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기는 쉽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완벽한 부모에게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따뜻함과 엄격함이 균형 잡힌 부모에게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워. 필요하면 내가 함께 할게. 이 짧은 말이 쌓여 아이는 스스로를 믿고 도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간단 정리. 자존감은 따뜻함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규칙을 지켜낸 경험이 자존감을 세운다. 따뜻함과 기준이 함께할 때 자존감은 단단해진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부모님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길, 어진 가르침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